짜란, 명란솥밥입니다. 냄비 고르면서 좋았던 점, 사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사지 말걸 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냄비는 특별히 그릇처럼 어떤 브랜드가 예쁘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사고 싶은 브랜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냄비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면 국이든 찜이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쓰이는데 실생활에서 잘 쓰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냄비를 고를 때 큰 기준이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초보의 어떤 요리의 실수를 커버해줄 수 있는 냄비를 원했어요. 제가 양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불 조절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초보의 어떤 실수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냄비 이런 걸 골라봤습니다. 제가 냄비 고르면서 좋았던 점, 사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산 건 실수했다, 이렇게 사지 말걸 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주방용품을 마련할 때 메인 냄비로는 실리트의 신라간 냄비 4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자취할 때 쓰고 있던 냄비가 실리트 신라간 제품의 빨간색 냄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색상은 통일해서 레드로 맞췄어요. 지금 총 이 실리트 신라간 냄비를 5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매하게 된 이유는요, 이 제품이 열 보존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재료가 고루고루 익는 편이에요. 요리를 원래 잘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만족할 만한 요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요리 초보이기 때문에 좋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밑에는 타고 있는데 위쪽은 덜 익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 냄비를 사용하면 그렇게 밑은 타고 위는 덜 익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비가 너무 얇으면 음식이 잘 타거든요. 근데 이 냄비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잘 타지도 않고 이 냄비 안에 음식을 좀 오래 둬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둬도 상하지 않아요. 왜 잘 안 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도 음식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 뚜껑인 액센트라는 라인이 있고요. 스텐 뚜껑인 후레쉬라는 라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구매할 때 후레쉬 4종을 산 건데요. 원래 남편이 자취할 때 쓰고 있던 냄비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냄비는 액센트 라인이라서 여기 유리 뚜껑에 보면 이음새에 때가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음새가 없는 걸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텐 뚜껑인 프레쉬로 구매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리 뚜껑을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유리 뚜껑 사이 이음새에 끼는 때는 소리나 이런 걸로 세척하면 되지만 이 스텐을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관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물자국도 안 남게 바로바로 닦아줘야 되니까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유리 뚜껑인 액센트를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실리트 신라간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이 후레쉬보다는 유리 뚜껑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관리하기에는 더 좋아요. 그리고 유리 뚜껑의 장점은 요리하고 있는 중에 뚜껑을 열지 않아도 내부가 보이니까 요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액센트 라인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리트 신라간에는 장점도 너무너무 많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21cm짜리 냄비가 몇 킬로냐면요. 2kg가 조금 넘게 나와요. 이 냄비 뭐 2kg 가볍잖아요. 2kg 정도야 뭐 아령이라고 생각하고 들면 되지만 이 안에 음식물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이런 까만 때 같은 게 생겨요. 이거는 3M 수세미로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 줘야지 지워지는 겁니다. 양념 눌어붙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알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활용도인데요. 냄비를 이렇게 세트로 마련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21cm짜리 냄비를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21cm짜리 냄비고요. 이 냄비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걸 번갈아 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사이즈의 냄비도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갈비찜을 할 때 아니면 식혜를 끓일 때 야채 스프를 만들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대량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감자탕 끓일 때 뼈가 들어간 고기를 조리해야 될 때는 좀 뼈의 부피도 있고 고기의 부피도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이즈 냄비가 필요해요. 어제 식혜를 만들었는데 제가 4리터를 만들었거든요. 4리터가 다 들어가고도 위에 공간이 좀 남더라고요. 큰 사이즈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먹긴 하지만 가장 잘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 너무 작은 사이즈라 잘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이런 사이즈는 자취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엄청 작아요. 손바닥만한 사이즈나? 아마도 소량의 찌개를 그 상위에 올릴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냄비를 찜 요리가 아닌 이상 상에 냄비를 잘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 냄비는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한 번에 세트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따로 필요한 사이즈를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리를 조금 한다 그러면 큰 솥, 그리고 21cm짜리 냄비, 요거는 좀 생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가장 큰 냄비고요. 이게 21cm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이즈의 냄비인데요. 이거는 대량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약간 애매한 사이즈이긴 한데요. 손님이 오셨을 때 저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큰 냄비에는 갈비찜을 하고요. 이 냄비에는 국을 끓였어요. 손님이 여러 명 오시면 국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갈비찜을 하느라 이 큰 통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끓였는데 양이 딱 좋았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한 열원을 보면요. 하이라이트도 되고 전기 가열판도 되고 저처럼 가스레인지도 사용 가능하고 인덕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천연 미네랄로 만들어져서 이게 기능성 세라믹 소재고요. 요리할 때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고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합니다. 뚜껑만 저처럼 스텐으로 사지 마시고 유리로 된 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우브 냄비인데요. 처음 제가 신혼살림을 마련할 때부터 스타우브를 따로 마련했던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하나 두 개씩 점점 사주셨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쓰이더라고요. 제가 실리트 신라간 세트 냄비를 마련했던 것처럼 세트로 마련을 하지 마시고 냄비는 스타우브도 섞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쓰이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솥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정말 잘 쓰입니다. 이 솥밥을 잘 해먹게 되는 이유가 일단 밥이 전기밥솥에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할 게 없을 때는 솥밥에 뭐 고기랑 다양한 재료를 넣고 솥밥을 해내면 그날은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저는 주로 소고기가 들어간 솥밥을 많이 하고요. 김치 솥밥 같은 것도 하고 톤 문어 솥밥 등등 솥밥을 하면 밥이 정말 맛있어요. 쿠크가 44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애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이거는 큰 스타우브인데요. 이런 대형 스타우브는 찜이나 전골 요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냄비가 따뜻함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맛도 맛있고요. 이걸로는 저는 감자탕도 끓이고 뭐 삼계탕도 하고 매운 닭찜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쓰이는 아이템이에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 조금 무겁다는 점. 무쇠솥이니까 아무래도 무겁죠. 근데 음식의 맛을 올려주고 그리고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제가 상에 냄비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타우브 냄비는 올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우브는 다 좋은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속 재질의 조리 도구는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으니 나무나 실리콘, 플라스틱 등의 부드러운 조리 도구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철제 수세미로 세척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 스타우브 플레이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작고 귀여워요. 보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요리를 식탁에 낼 때 주로 이 플레이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제가 이 플레이트를 똑같은 걸 2개 가지고 있어서 각자 하나씩 1인용 식기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따뜻한 고기 같은 거를 구워서 여기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전복 같은 것도 따뜻하면 맛있잖아요. 버터로 하는 요리에 저는 주로 이걸 올리는 것 같아요. 플레이팅 자체가 너무 예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2개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하나만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먼저 하나를 주셨을 때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근데 2개 다 동시에 쓰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식탁에 올려도 음식이 맛있고 따뜻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담음새가 굉장히 예뻐요. 꼭 고기만 올려야 되고 양식만 올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거는 더덕같이 한식 같은 걸 올려도 괜찮고요. 인도 음식인 커리 같은 걸 올려도 굉장히 예쁘고 잘 어울려요. 이거는 어느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강추. 제가 후라이팬은 거의 대부분 요즘에 나와 있는 것의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텐 후라이팬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WMF사의 후라이팬이고요. 이건 사은품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휘슬러의 스텐 후라이팬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텐 후라이팬이 뚜껑이 있어요. 이게 뚜껑 있는 스텐 후라이팬을 구매하시는 걸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구매 기준이에요. 이게 제 동생이 후라이팬을 사는데 언니 후라이팬 하나 사려는데 꼭 사야 될 건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뚜껑 있는 스텐 후라이팬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스텐 후라이팬이 뭐 계란 후라이 하기 어렵다, 잘 안 뒤집어진다, 눌어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스텐 후라이팬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꼭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볶음 요리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는 이렇게 뚜껑 있는 스텐 후라이팬을 추천합니다. 이 후라이팬의 장점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뚜껑을 굳이 열지 않아도 이렇게 끓는지 안 끓는지 눈에 보여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뚜껑이 포인트예요. 스텐 후라이팬은 토마토 소스를 볶을 때나 아니면 버섯 볶음, 가지 볶음, 반찬 중에 볶음 요리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쓰여요. 기름으로 살짝 볶다가 뚜껑을 덮어서 익혀야 하는 대부분의 요리에 이 스텐 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쿠르제 스킬렛인데요. 이건 23cm짜리예요. 일단 크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스텐 후라이팬이 24cm거든요. 근데 24cm랑 23cm랑 크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건 조금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활용도 높은 후라이팬의 크기는 24cm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작아요. 그치만 이거는 무쇠니까 고기를 구울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무쇠에 구운 후라이팬에서 고기가 맛이 달라요.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하나 사주신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신 세척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너무 거친 수세미나 그 쇠수세미 있잖아요. 고기에 기름을 고기에 눌러붙은 거 같은 걸 뗀다고 막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평소에 많이 구워 드신다. 그리고 식탁 위에 따뜻한 채로 고기를 내고 싶다.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자주 구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추천입니다. 맛있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코팅팬인데요. 코팅팬은 제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다양한 회사의 코팅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팅팬은 건강 문제 때문에 요즘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스텐팬에서 완벽하게 부침개를 잘 해내질 못하거든요. 특히 손님이 오신다고 하거나 절대 부침개를 실패하면 안 될 때 그때는 코팅팬을 사용합니다. 코팅팬도 하나 정도는 집에 두시면 좋아요. 가끔 써야 되는 일이 꼭 있거든요. 신혼 살림을 마련할 때는 예쁜 주방, 예쁜 신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 피카 후라이팬, 이게 너무 하얗고 베이지 톤에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가구를 사고 받았는데 일단 제 후라이팬들은 모두 사망 직전입니다.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여기가 세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쇠수세미나 뭐 3M 그 초록색 수세미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팅이 벗겨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지 못했고 잘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인데 저처럼 가스레인지불 말고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걸 구매하신다면 비추예요. 왜냐면 이렇게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께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비추.
이거는 휘뚜루 냄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머님이 휘뚜루마뚜루 쓰라고 사주신 냄비예요. 근데 이 냄비가 처음에는 너무 커서 이걸 어디 쓰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냄비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실리트 신라간도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요. 좀 가벼워요. 그리고 세척도 그냥 거친 수세미를 사용해도 되고 이거는 쓰임새가 언제 좋냐면 고기 같은 거 삶아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리트 신라간은 많이 긁히거나 쇠수세미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감자탕이나 갈비찜 같은 거 끓일 때 뼈 같은 데 긁힐 수도 있잖아요. 스크래치 같은 데 민감한 냄비가 아니라서 뼈 같은 거 대용량을 삶아낼 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약밥을 찔 때 찹쌀을 찌거든요. 그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찜기를 깔고 이렇게 약밥을 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냄비의 최대 장점 뭐냐면요. 스파게티 냄비가 따로 없거든요. 스파게티 면이 이게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요. 집에 있던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스파게티 면이 냄비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타잖아요. 지금은 상자 때문에 좀 꽉 끼긴 하지만 이 면이 이렇게 냄비 안까지 충분히 가로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스파게티를 종종 해먹는데 이 냄비에다가 항상 면을 삶아내고 있어요. 생선조림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잘 쓰고 있고 뚜껑을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크기가 커서 제가 크기를 한번 가늠해볼 수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사이즈의 냄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를 삶는 냄비를 2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얇은, 이거는 음식하기에는 조금 너무 얇아서 적합하지 않은 냄비인데 이거는 행주를 삶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들통 같은 냄비는 수건을 삶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세탁기가 너무 잘 나와서 수건을 삶을 필요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엔 한 3번 정도 이 큰 들통을 이용해서 삶았습니다. 삶는 냄비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